수십 년 동안 사진기자로 활동했던 고명진 씨. 1987년 6월 그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던 이곳 문현동을 찾았습니다. 계속 이제 경고 방송을 했어요. 해산하지 않으면 최루탄을 발사하겠다. 그래서 몇 차례 하다가 이제 다탄도 최루탄을 쏘기 시작할 때 막 다다다닥 소리가 날 때 당시 언론과 정부는 부산의 시위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사그라질 것 같았던 민주화 시위가 부산에서 유독 격렬하게 이어졌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젊은 친구가 위통을 벗어던지고 최루탄을 쏘지 말라고 아주 간결하고 강하게 뛰어나오는 모습을 샷다를 누르게 됐죠. 그때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이거다. 고명진 씨가 포착한 순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사진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자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을 폭력적 집단에 의한 일부 불순 세력의 행위다라는 식으로 보도돼 왔던 것들이 이 사진 한 장으로 그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87년 6월 부산 시민들은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참 열심히 싸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크게 앞당긴 6월 항쟁의 기적. 그 뒤에는 치열하고도 뜨거웠던 부산 사람들의 함성이 있었습니다. 부산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인 가톨릭 센터. 이 전국 본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부산 가톨릭 센터 농성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 분이 그 87년 6월에 그 가톨릭 센터 농성 당시에 현장에 계셨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저는 당시에 가톨릭 센터 농성 학생 대표였고 당시에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이었습니다. 가톨릭 센터 농성이 다시 그 유랑제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해서 다시 이렇게 찾아보니까 감회가 정말 새롭고 우리 민주주의 산적사가 이곳에 있는 거니까 너무 새롭고 그렇습니다. 구치소에서 유기물을 맞으셨네요. 예, 그것 때문에 제가 풀려났습니다. 부산 가톨릭 센터 농성 사건이 있었던 1987년 6월 16일로 돌아가 봅니다. 해모 군정들이 꽉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저긴 정경들, 저쪽도 정경들하고 이제 백골 부대라고 또 있죠. 걔네들이 이제 저쪽 골목을 막고 그러니까 완전히 포위된 거예요. 전투 경찰에 쫓기던 수백여 명의 시위대는 부산 가톨릭 센터로 들어가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건 군사 독재 정권이 물러나고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는 것. 이들이 급작스럽게 농성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6월 10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민주화 시위가 벌어집니다. 특히 서울 명동성당 농성에 수많은 넥타이 부대가 합류하면서 시위의 규모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군대를 동원하겠다는 정부의 엄포에 해산을 결정한 시위대. 이때 부산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대단한 비판을 하면서 그러면은 저게 없어지면은 대중투쟁의 상징점이 없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부산에서 해야 된다. 서울 다음 부산이니까. 시위가 확산되는 것을 염려한 정부 당국은
가톨릭 센터 주변을 통제하고 시민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옥상 위에서 이렇게 시위하던 장면이 보이던데 그게 이쪽입니까? 네, 바로 여기입니다. 아, 여기서. 바로 여기서. 당시 그러니까 87년 6월 16일 날 이렇게 시위를 하시다가 이 가톨릭 센터로 들어오시고 여기서 농성을 하던 그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됐을 것 같은데. 바로 앞에는 경찰들이 있었고 그 옆에는 또 그 오다 가다 하는 시민들도 염려스러운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면 가톨릭 센터 농성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가히 폭발적이죠. 폭발적이죠. 그랬습니까? 아마 그때는 거의 뭐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뭐 그런 어떤 상황이었죠. 시민들이 그만큼 분노를 하고 있었고. 경찰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센터 앞으로 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앞으로. 우리 자유를 보장해라. 우리 자유를 보장해라.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라. 더 이상 학생 위주의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인근 시장의 상인들을 비롯해 주부와 노인까지 평범한 일상을 살던 시민들이 함께하기 시작한 겁니다. 외부와 철저히 단절돼 버린 농성 시위대를 위해 천주교 자원봉사자들이 나섰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없이 같이 그냥 이제 솥 걸어놓고 국 끓이고 이제 간단하게 할 국밥이니까. 경찰의 눈을 피해 담 넘어 식료품을 전달해준 부산 시민들. 특히 인근 국제시장과 부평시장 상인들이 보내준 지원 물품들은 품목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오히려 남아돌아 걱정이었습니다. 가톨릭 센터 농성을 풀고 나서 남은 물건들을 부산대 총학생회로 옮겼어요. 뭐 나눠주고 하면서도 다 못 나눠줘가지고 온갖 게 다 와 있어요. 민주주의를 향한 가톨릭 센터 농성대의 시위는 밤이 지나도록 계속됐습니다. 가톨릭 센터 농성이 시작되고 이틀 뒤인 6월 18일 서면 일대에서 최루탄 추방 대회가 열렸습니다. 경찰은 시위대가 모이는 걸 막으려고 최루탄을 마구 쏘아댔습니다. 하지만 최루탄에 놀라 흩어지기는커녕 더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6월 18일 날 하여튼 오전부터 여기 가야 아닙니까? 구포 쪽. 여기서부터 막 사람이 길이 매지나 꾸역꾸역 올라왔어요. 그래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게 차가 못 오니까 차가 쓰니까 차에 탔던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합류하는 거예요. 서면 고차로를 중심으로 6km에 이르는 왕복 8차선 도로는 시민들의 함성으로 물결쳤습니다. 수십만의 인파에 결국 경찰은 진압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이날 부산의 시위는 광복 이후 최대 규모의 인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백만 명 가히 넘으면 넘지 작진 않으니까 생각하면 해보세요. 이 몇 킬로입니까? 서면서 여기까지 갔다면 그건 한 2점 몇 킬로 될 겁니다. 그거 꽉 찼으니까. 한편 오늘도 부산 시내 9개 대학 6천여 명의 학생들은 시내 주요 간선 도로를 점거하고 격렬한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부산에서의 시위는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수십만 군중이 모인 시위 장면은 전파를 타지 못했고 시위 규모도 대폭 줄여서 보도됐습니다. 대학생 200여 명이 부산시 중국 카톨릭 센터를 이틀째 점거하고 농성하는 등 부산 시내 주요 간선 도로에서 오히려 부산의 시위를 제대로 알린 것은 외신이었습니다. 부산의 대규모 시위가 알려지기 시작하자 정부는 계엄령 발동서를 흘립니다. 법과 질서의 회복이 불가능해진다면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비상한 각오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 정부가 이제 어떤 특단의 사안이 나올 것인지 계엄령이 나올 것이라고 모두 다 초조해하고 긴장을 했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때 더 결집해서 시민의 의지를 더 보여줘 가지고 어떤 그 일사 결전을 치르는 자세를 가지고도 끝까지 몰아붙이자. 5.18 광주항쟁의 참상을 아는 시위대에게 정부의 계엄령설은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뜻을 굽히지 않고 가톨릭 센터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만일을 위해 가스통을 준비하고 말이죠. 어쨌든 그때 제 마음은 끝장을 보고 싶었어요. 그때는 아마 제 인생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유일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가톨릭 센터 농성대의 결연한 의지가 전해지자 시민들의 투쟁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해 6월 부산의 거리는 온종일 체류탄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부산 시민들. 체류탄을 맞아도 그렇게 별로 힘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토하고 막 헛구역질하고 이제 이러기는 했었지만 그게 막 고통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자랑스럽고, 그러니까 체류탄을 덮어쓴 채 시내버스를 타면요, 시민들이 막 박수를 쳤었어요. 정경 책임자가 있으면 소방차를 보내라. 너희들이 소 체류탄이 시민의 아까운 짓을 할 때. 시위는 날이 갈수록 치열해져 갔습니다. 부산의 시위가 세상에 조금씩 알려지자 6월 항쟁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에서 받쳐주질 않았다면, 그렇다면 서울 지역만에서의 그 6월 항쟁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아마 성공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항쟁의 중심 역할을 했었던 것이 부산이었고, 또 그런 부산 지역에서의 운동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데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했기 때문에 (6월 26일) 부산 중앙성당에서 천주교 사제단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군사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겁니다. 사제단의 용기에 시민들도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습니다. 부산 중앙성당에서 가톨릭 센터까지 이어진 평화대행진. 부산 시민들은 승리의 확신을 차츰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87년 6월의 부산의 경우에는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국적으로 꺼져가던 항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 30여 년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또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대통령 직선제 수용을 골자로 한 6.29 선언. 이제 자신의 지도자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음 주에는 제2부 6월 항쟁 승리의 원동력 편이 방송됩니다.